요즘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동영상을 보면 이른바 먹방 영상 이게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잘 먹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정상이야 저게 비정상적인 것 같은데 하여튼 비정상적으로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열광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음식들을 이 미디어를 보면서 탐닉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이런 이 먹방이 저녁에 한단 말이에요. 그 보고 나면 또 야식을 먹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식과 야식을 부르는 먹방이 될 수도 있는데 규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 나눠보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은 먹방 보시면은 먹고 싶다 나도 이런 생각이 드세요? 좀 종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먹방을 보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너무 막 폭식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막 좀 혐오감이 들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정말 맛있는 음식을 잘 먹고 맛있게 먹으면 따라서 먹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막 이렇게 막 그 무차별적으로 먹는다고 제가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그냥 막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는 장면을 보면 조금 이렇게 혐오스럽다 이런 생각도 드는 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또 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먹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게 서울대병원에 김계현 교수를 포함해서 세 분의 교수들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이게 이번 학회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연구한 시기는 지난해 4월에서 5월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 내용이 뭐냐면 유해식품 건강세 부과에 관한 것 그리고 미디어 규제에 대한 찬반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먹방 규제에 찬성한다고 하는 응답자가 전체 51.9% 그리고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72.3% 그리고 흡연자에게 이제 규제를 해야 한다. 흡연 광고 이런 부분에 규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도 찬성하는 쪽이 63.7%.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세라고 하는데 이제 탄산음료나 아니면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에 건강세를 부과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응답도 71.8%. 대체적으로 응답자들이 이런 이제 그 먹방이든 아니면 이런 주류 또는 이 건강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술, 담배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높다. 규제하자라는 쪽이 높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먹방 규제에 대해서는 51.9%라고 하면 뭐 반반인가 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먹방 같은 경우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대리 만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요즘은 이제 건강 때문에 음식을 많이 못 먹고 또 이제 절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먹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그런 거 생각하고 막 이제 많이 먹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건강 때문에 음식을 많이 못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리 만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 먹방이 이제 자꾸 아까 이제 진행하시는 분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출출할 때 이거 보면 갑자기 그게 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먹방이 그 불필요하게 음식을 더 섭취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비만이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어쨌든 반 이상이 규제가 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먹방이 자신에게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조사는 51.9% 전체에 대한 조사 결과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먹방이 본인한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 또는 먹방을 본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51.9%보다 더 응답률이 높아졌어요. 찬성에 대해서. 그 말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제 먹방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보거나 노출된 분들은 더 그 먹방에 대한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먹방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그냥 본인의 생각을 쓰시겠지만 먹방이나 아니 실제 먹방을 보면서 음식을 같이 먹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먹방 때문에 음식의 유혹을 좀 뿌치기가 어려웠다라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더 훨씬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실제 먹방에 미치는 요소가 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추접한 게 뭔 줄 아냐?
뭔데요? 남 먹는 거 쳐다보는 거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그랬었죠. 듣고 자랐는데 예. 지금은 오히려 이제 남 먹는 걸 쳐다보면서 이게 그런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교수님께서는 이 먹방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먹방 규제하면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먹방 관련된 그러면 컨텐츠를 다 규제하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먹방이 너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과도하게 음식을 섭취하거나 그냥 뭐 한 자리에서 뭐 짜장면 20그릇, 라면 뭐 30개 또는 무슨 뭐 피자 뭐 몇 판 이렇게 막 먹는 경우들이 있고 또 막 너무 맵거나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먹으면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구독자라든지 시청을 좀 더 늘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먹방을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규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것이 이제 연구 결과에서 나왔지만 일정 부분 그런 컨텐츠를 보고 그걸 따라서 하거나 또는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전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한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의료보험 재정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 이제 국민들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과도하게 음식을 섭취하거나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막 먹거나 또는 막 혐오스러울 정도로 막 그렇게 먹는 모습은 일정 부분 좀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튜브 같은 거요. 뭐 규제를 한다고 해도 지상파 같은 방송이야 규제에 따를 수밖에 없는 한다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유튜브 같은 이 인터넷 방송은 규제가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죠. 사실은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나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또 유튜브는 특별히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잖아요. 서버도 미국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규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위험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일단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는 가능하지만 외국 업체는 안 되기 때문에 협조를 받는 차원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운영회사의 그 정책을 따라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정 부분 법을 만들 수는 있어요. 자체적으로.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게 이제 먹방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유튜브나 아니면 SNS상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가짜 뉴스가 올라오거나 왜곡된 어떤 뉴스가 올라왔을 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벌이라고 하는 게 벌금을 물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왜곡되거나 아니면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를 찬양하거나 이런 글이 SNS에 올라오면 그걸 발견하고 나서 정부가 그걸 이제 내리라고,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서 그걸 이제 내리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그걸 만약 72시간 내에 이행을 안 하면 엄청난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그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따로. 그래서 이제 우리도 물론 유튜브가 외국 회사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사업을 하려면 우리나라 정부가 만약에 국회에서 그런 입법이 하되면 그 법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그러면 위험성은 유튜브가 그럼 우리나라에 사업 안 하겠다고 떠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저는 그렇게까지 할 거는 보지 않고 지금 현재는 그런 법이 없어요. 제재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제재를 못 하고 있는 건데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먹방 문제는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가짜 뉴스 문제는 뭐 또 다른 차원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법을 만들고 제정하면 유튜브도 따라야 되는 상황인 건 맞죠. 근데 현재까지는 그런 제정된 법률이 없어서 제도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먹방 규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뭐 이제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보건복지부가 한번 나섰잖아요. 그랬었죠. 폭식 조작 미디어와 광고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앞으로 먹방 못 보나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랬었죠. 이 뭐 규제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외국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 때도 미국에서도 학교 안에 밴딩머신이라고 해서 우리 자판기라고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탄산 음료들을 판매하는 자판기를 다 철거해라라고 하는 법을 자체적으로 통과시켜서 그걸 시행하고 있는 주들이 많습니다. 그게 국민 건강이나 학생들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제 자판기를 학교에서 다 철수를 시켰거든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먹방 규제 문제도 정말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그 일반인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든 먹방에 대해서 마치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또는 이제 그 법률적으로 무슨 처벌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확대해서 보도를 하거나 확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방 규제라고 하는 것이 만약 하게 되면 예. 과도하게 음식을 섭취하거나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거나 이런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 아주 선별적으로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먹방 보면서 또 요리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예, 그런 네, 부분에 맞습니다. 있어서는 도움도 됩니다만 말씀하신 예. 것처럼 좀 뭔가 좀 자극적인 요소만 자꾸 강조하는 부분들은 조금 눈살을 좀 찌푸리기도 하는데 문제는 예. 이 규제에 대해서 51.9%라고 하는 거 좀 압도적인 규제 찬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좀 돌려보면은 앞서도 이제 이 연구조사에서 건강세 부과와 관련한 의견도 물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랬었죠. 이게 뭐 이 접근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이 WHO가 몇 년 전에 사실은 이 설탕세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건강세라고도 얘기하고요. 예. 건강세를 부과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WHO가 권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영국이 이 건강세를 도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건강세를 도입하고 2년이 지난 후에 결과를 봤더니 실제 탄산음료 회사들 설탕을 많이 넣어서 물건을 제조하고 그걸 판매하는 회사의 설탕 함유량이 50% 감소가 됐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효과인 효과가 거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세금을 물리니까 세금을 좀 덜 내기 위해서 설탕의 그 비율을 좀 더 내렸다. 예. 이런 경우가 나온 걸 보면 우리도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것도 지금 논의는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업 쪽이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그렇죠. 있겠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도입할 필요도 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설탕을 줄일 수밖에 없고 네네. 또 만약에 설탕을 계속 많이 넣으면 금액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품에. 그렇게 되면 그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조금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당류 섭취가 좀 줄어들 수 있어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으신 최진봉 교수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하는 청취자분 의견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